안녕하십니까, 수준입니다. 네, 저번에 국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2탄을 가지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2탄을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영상을 제가 정말 열심히 편집을 해서 아마도 개학 전에 올릴 생각인데, 이제 다가오는 개학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겨울방학에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학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국어 공부법 영상을 또 올려보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저번에 글로 스포를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선택 과목 선택 가이드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앞부분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국어 공부법을 저번에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을 토대로 제가 살짝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개학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3월부터 6모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분석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찍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 수능 지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독해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공부법, 또 개학이잖아요. 제가 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내신을 1등급을 맞아본 사람으로서 한번 국어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거는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안 되면 쓰러셔도 되고, 사실 전 정식 파이터로 집 나중에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선별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짧은 제 근황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택 과목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국어의 선택 과목은 두 개가 있잖아요. 언매와 화작. 언매와 화작을 일단 이 선택 과목 가이드를 말하기 앞서서,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올리는 이 2월에서 3월 시즌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바꾸지 마시고 3모를 치세요. 3모 치고 바꿔도 안 늦습니다. 3모를 제발 치고 본인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제발 느끼고 바꾸든지 유지하든지 하세요. 진짜 이게 함부로 탐구 과목, 진짜 선택 과목이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 결국 수능을 무너져요. 제가 딱 작년 수능 때 그랬고, 물론 탐구 과목에 한해서 탐구 과목에서 그랬고, 이게 어쨌든 자기네가 공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사탐을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올리는 이 시즌에 딱 보신 분들이라면 선택 과목 바꾸지 마세요. 일단 3모 치고 본인이 적어도 3문제 이상 틀리면 바꾸세요. 3문제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부족해서 못 푼 거 말고 진짜 오로지 본인의 풀었는데,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는데 이제 3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런을 치세요. 오케이? 네. 3월에 바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커버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 언매 같은 경우, 언매 노베이스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국어 문법을 아예 손을 놨다거나 뭐 체원, 용언 이런 거 아예 모른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화작을 그냥 뚫으셔야 돼요. 저는 언매는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걸 권장합니다. 바꾸는 걸 권장합니다. 알았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 선택 과목을 선택 가이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언매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 명확해요. 답이 딱 떨어진다. 예. 약간의 백용 지식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컨디션을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멘탈이 잘 무너진다, 또는 독해가 컨디션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컨디션별로 독해를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언매를 일단 선택하세요. 화작은 독해 싸움이기 때문에 컨디션 무너지면 잡기 힘들어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다 틀릴 수 있고, 그러면 남들 다 푸는데 나만 틀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본인이 독해하는 거 싫어하고 약간 뭐 찾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언매하세요. 약간 그 글 읽으면서 그 독서론 같은 거 풀 때 막 이렇게 글 읽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 어떤 부분을 이제 막 대조를 해서 막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화작이. 그런 거 싫어하시고 딱 답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매 추천.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해력을 피지컬이 좋다, 독해 피지컬이 좋다, 글을 잘 빨빨 읽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른 과목에 약 많이 취약하신 분들, 국어만 신경 쓸 때가 아니신 분들은 무조건 화작. 왜냐면 언매는 공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어쨌든 백지식을 쌓아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면 화작을 선택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언매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 인강을 일단 들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진짜 생노베 있으면 개념 인강이 겨울방학 때 들어져 있어야 돼요. 겨울방학 때 만약에 베이스가 안 쌓여 있었다?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엄매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노베이스인데 개념 인강 겨울방학 때 안 들어놨다? 그러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화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 개념 인강을 다 들었다는 전제 하에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출을 푸세요. 저는 다담을 풀었거든요. 다담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PPL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스스로 이제 돌려보는데 너무 같은 문제집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댓글 상담할 때. 근데 제가 이게 PPL이 아니라 제가 진짜 제 돈 재산으로 푼 건데, 제가 안 푼 거를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문제집을 많이 푸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문제집을 겨우겨우 끝내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리고 또 현강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집을 제가 막 뭐 제가 안 풀었던 문제집 어때요? 이거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게 100%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점. 저번 그 영상에서도 댓글로 많이 물어보셔서, 이번 영상에도 혹시 이제 이거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제가 풀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충 대답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도 알아보고 대답할 수 있는 선까지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무도 오해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쫄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단 문제집을 푸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언매는 사설을 많이 푸는 걸 권장을 안 해요. 언매는 아무래도 그 매체도 그렇고 그 평가원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기출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사설을 사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출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출을 열심히 풀자. 기출이 부족하면 그것도 푸세요. 고1, 2 때 우리 뒤에 화작이랑 엄매 싹 묶여있잖아요. 그것도 푸세요. 전 다 풀었어요. 그거. 그냥 문제를 많이 푸시고 엄매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좀 익히시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엄매를 암기로 공부를 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한번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잡히면 이제 그 뒤부터는 막 백지로 막 외우고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외워서 엄매를 풀기 시작하면 좀 그게 기억이 안 날 때 많이 말리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암기로 엄매를 푸는 건 저번 영상에도 말했던 것처럼 비추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엄매는 그 지문이랑 그 거기서 주는 힌트를 캐치해서 많이 독해를 하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암기를 한 걸 꺼집어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 다만 어쨌든 그 지문 자체가 이해는 돼야 되니까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개념 인강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암기해서 엄매를 푸는 거 진짜 비추합니다. 그래서 개념 인강을 듣고 한번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기출을 계속 풀면서 뭐 오답 정리라든가 이제 맞은 거라든가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정답 둘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는 맞은 걸 분석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맞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답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답을 체크하면서 이게 또 이런 지식이 있구나를 머릿속에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오답 둘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엄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체계화를 만들고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건 좀 비추하고 어차피 그거 다시 봐도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저는 못 받았던 케이스라 그냥 문제집에다가 그때그때 정리하고 만약에 내가 꼭 이거는 좀 외우면 좋겠다는 거 따로 메모지 했다가 이렇게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작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화작은 기출 많이 푸세요. 끝. 예. 화작은 장난이고 화작은 독서론 문제를 많이 푸세요. 독서론 같은 거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기출 같은 거 보면 독서론 같은 거 꼭 이게 지문 분석한다고 독서론 안 푸는 사람들 있거든요. 독서론을 푸세요. 그게 화작 공부의 가장 큰 걸음입니다. 독서론 문제만큼 좋은 화작 기출은 없어요. 저는 그 두 개가 많이 상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론 문제를 많이 푸세요. 화작 기출도 많이 푸시고. 그러면 화작은 인강 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개념이 없어서 기출 몇 번 풀면 감이 와요. 그냥 독해 싸움이에요. 독해 싸움. 틀린 그림 찾기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이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 분배를.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이거 공법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제가 전 영상에서 매산문 매산비를 다 풀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예비란 말을 안 붙였어요. 죄송해요. 예비가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예비 매산문 매산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국어 공부를 결박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고3 기출로 넘어갑니다. 고3 기출로 넘어가서 제가 말한 3회독 방법을 다시 푸시면 돼요. 적용하시면 돼요. 이제 다만 이제 고3 기출을 풀 때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제가 말한 3회독 방법은 제 전 국어 공부 영상 있으니까 제가 댓글에도 달아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3회독에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걸 해야 돼요. 배경 지식 쌓기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배경 지식 쌓기가 뭐냐면 그 수능 지문에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요. 과학이든 독서 지문에서 과학이든 경제든 뭐 사회든 법이든 그걸 달달달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절대 네버 아니고 이런 게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조금씩 배경 지식을 넣으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지문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유식해지면 글을 읽을 때 조금 덜 쫄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멘탈을 잘 잡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 않고 지문을 읽으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10개년치보다 그 이상의 기출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솔직히 웬만한 신문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약간 신문 잡지 같은 그런 최고의 그 상식 채우는 국어 기출. 예. 그래서 국어 기출을 공부하시면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개념 공부하는데 시간 너무 또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뭐 어디다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답지가 있으면 답지에 이렇게 딱 지문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가 이런 뜻이구나. 뭐 환율은 이런 거구나. 뭐가 오르면 뭐가 내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가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조금은 거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지식 공부도 튼튼히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답 분석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답과 정답을 같이 분석하기. 정답이라면 왜 맞았는지, 오답이라면 왜 틀렸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오답이라면 다음에 그걸 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읽었어야 하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하며 정답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근거구나. 이 지문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변주를 해서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우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약할 때 이제 그런 공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매일매일 독서 문학을 푸십시오. 독서 문학을 푸시고 선택 과목은 주말에 하시고 이런 정도로 좀 밸런스를 나누는 걸 추천해요. 선택 과목을 지금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파이널 시즌 육모 이후에 선택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해도 돼요. 문학이랑 독서는 지금 베이스를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고 그때 쌓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문학 독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문학 독서 기출 푸시되 이제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뭐 그냥 1년치 그러니까 뭐 한 회분을 푸셔도 되고 뭐 마더턴 같은 그 지문 이렇게 묶어놓는 거 뭐 매일매일 그 정해진 날만큼 풀어도 되고 그거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다만 매일매일 독서 문학 지문을 적어도 2개씩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선택 과목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강이랑 이제 기출 문제 병행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번 영상에서 일단 제 쿼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 쿼리는 일단 저는 1년 동안 이승모 쌤 현강을 들었어요. 이승모 쌤 현강을 들었기 때문에 주간지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김승리 쌤 인강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김승리 쌤이 주시는 주간지는 안 샀고 김승리 쌤의 그 인강이랑 워크북 이거 2개 그 주간지 해서 거기다가 제가 따로 기출 문제집까지 사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현강하러 간 날은 그날 이제 이승무 쌤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날에는 주간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푸는 기출 문제집 이렇게 2개를 매일매일 풀어줬고 인강 같은 경우는 하루는 이제 제가 현강을 갖고 그다음에 하루는 이제 또 주말에 또 주말 이틀이니까 하루 시간이 남는 날에 인강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현강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케바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인강은 주말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현강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면 되니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은 주말에만 들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 이제 주간지, 뭐 푸시는 분들 주간지 푸시는 분들은 주간지, 아니면 뭐 인강 교재 워크북 있으면 워크북. 저 같은 경우는 워크북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강 듣고 이제 그날 풀거나 아니면 현강 듣는 날 아침에 좀 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워크북 하거나 그리고 뭐 주간지를 사거나 뭐 그런 거는 개인 자유인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만의 기출문제집을 하나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게 겨울방학 때도 뭐 그러셨겠지만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또 3학년 1학기는 또 내신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재수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시간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3월부터는 문제를 본인이 독학하시는 시간을 길러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강에 의존을 하는 건 분명히 안 좋다고 저번 영상에도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은 주말에만 들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본인만의 기출문제집을 따로 사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많이는 안 풀어도 돼요. 다만 문제를 한 지문씩은 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독서지문 2개, 문학지문 2개씩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사설은 지금은 지금은 일단 기출 풀기도 바빠요. 사설은 파이널 때 실무 나올 때 사도 충분합니다. N수생들도 무조건 제발 본인이 지금 기출을 많이 봐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한 제 기출은 여러 번 봐도 모르는 것이 기출입니다. 제발 지금은 기출하세요. 이건 진짜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맘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현역 때 나름 국어 좀 한다고 해서 국어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기출 다 알 것 같은데 기출을 해야 되나? 와 제가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제가 막 NG 깔짝깔짝 거렸잖아요. 와 저는 이번에 대학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출 강추합니다. 기출을 무조건 보세요. 6모까지 그렇게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모가 있잖아요. 고3들은 또 3모는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3모 성적이 수능 성적도 아니고 3모 망했다고 수능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3모 성적이 연연하지 말고 3모는 그냥 그거 내가 언매를 할 것이냐 화작을 할 것이냐 각을 재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모를 칠 때 언매랑 화작에 일단 시간을 제일 먼저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언매가 맞는지 화작이 맞는지를 3모 이후부터는 이제 바꿀 수 없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6모 이후에 바꾸는 것도 약간 굳이 그런 불안함을 요소를 얻을 필요는 없으니까 3모는 본인이 화작는지 언매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알았죠? 네, 그렇게 3모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 정도면 이제 3월부터 이제 데뷔를 할 국어공부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독해법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독해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발췌독. 그 발췌독에 대해서 물론 이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멈추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으로 인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찻돌이 찻순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해명을 하자면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기출 분석하는 영상도 찍어놨는데 그 지문에서만 지문에서만 보이는 그런 거 말고 문제를 봤을 때 지문을 유출하라는 겁니다. 그 지문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문에서 그냥 찾아라 이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지문을 유추해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문제에도 나름의 그 배열이 있고 문제에도 나름의 그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선지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분석해서 본인이 이런 지문이 나오겠거니 유출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제가 말로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시 봐도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수능 지문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으니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말해? 국어 내신.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여기다 또 올려야겠죠? 일단 국어 내신 1등급 1학년 때 한 번 맞아봤어요. 운빨 아닙니다. 되게 그때 시험 잘 봤어요. 어떻게 맞았냐? 근데 이게 맞나? 내 공부법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신파이 도 없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시면 그냥 살짝 말해주면 살짝. 일단 첫 번째 외우셔야죠. 네, 저는 독서, 그러니까 문학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문학이랑 문법 이렇게 2개 봤거든요. 문학 지문 진짜 달달 외웠습니다. 달달달달달. 딱 제목만 봤을 때도 막 문장이 별별별 나올 정도로 외웠어요. 소설도 그렇게 외웠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거기서 독해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치면서 독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문은 엔간하면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무식한 공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문을 달달 외우세요. 근데 지문을 어떻게 외우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지문을 뽑아요. 그 네이버에 어떤 문학 작품이든 작품이 있잖아요. 작품을 그냥 생짜로 뽑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기를 해요. 일단 선생님이 해주신 필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 문학을 분석한 거를 막 검색을 하면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서가 막 있거든요. 네이버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필기를 베껴요. 그 자습서 있는 필기를 베껴요. 필기를 한 3-4개를 겹쳐요.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1차로 외워주고 이걸 계속 말하면서 2차로 외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풀면서 3차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한 그 지문을 생짜 지문을 뽑아서 필기를 계속 덧대어서 계속 겹치고 필기를 계속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구나 보면서 많이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문법 내신 같은 경우는 물론 공부도 공부고 암기도 암기지만 저는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고 사례를 들어서 외우는 걸 강추드립니다. 저는 막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을 때라 막 기광이가 어쨌네 뭐 두준이가 어쨌네 뭐 이러면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시 문장.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문법은 암기보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 잘 됩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대신 국어에 도움이 될까? 어쨌든 이 영상을 제 댓글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는 분들도 수능 대비 영상을 보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말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공부 방법 많이 말하고 사실 저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이제 또 도움이 추가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영어 공부법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2등급이라 지금 찍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어 공부법을 원하시면 영어 공부법 알려주세요를 외쳐주시고, 영어 공부법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 없으면 영어 공부법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급이 아니라서, 물론 80 후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그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법 알려달라는 댓글도 좀 몇 개 봐가지고. 네. 그럼 국어 공부법은 일단 이 정도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또 제 국어 공부법도 공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는 제가 공부한 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린 건데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래서 국어 공부법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 제 근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 대학을 갑니다. 네, 저번 영상을 제가 올렸죠. 대학 가는 영상을.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예비 수능여대 학생이 되었고요. 지금 머리가 좀 특이하잖아요. 저 내일 OT 가요. 지금 OT 가기 전날 새벽이에요. 제가 지금 지방에서 올라가야 돼서 새벽 6시에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래서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김에 머리도 혹시 몰라서 일단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잤는데 지금 다 뻗쳐갖고 지금 큰일 났네. 아침에 해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OT 가는 마음에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원래 이걸 기숙사 들어가고 기숙사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찍어봤어요. 이거 다음 영상은 이제 OT 브이로그가 되겠네요. 제 브이로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국어 공부법만 올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이 머리도 잘랐고 대학생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 대학교 잘 붙었습니다. 이게 재수가 어떤 건지 좀 그런 영상도 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제가 저번 갑자기 요즘에 수능 제 수능 성적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는지 조회수 엄청 오르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래서 제 성적표를 다시 봤는데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그게 아주 패착의 요인이 됐단 말이죠. 패착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아쉬운 수능 성적?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뭐 지금 삼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학 갈 겁니다. 대학 갈 거고요. 네, 1학기 때 열심히 놀진 않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고민이 조금 있어요. 수능에 대한. 그래서 지금 당장 재수서를 풀기는 살짝 부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사실 국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도와줘봤자 4문 정도?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재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능 원서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날 잡고 찍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 구독자 수가 좀 더 늘면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저 인스타도 있기 때문에 인스타 많이 DM 물어보시면 또 답변해 드립니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제 새벽이라 좀 졸려가지고 지금 사실 뭐 엄청 졸린 건 아닌데 카메라를 켜면 좀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 국어 공부법 2탄 영상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대학 생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름에 한번 또 이거 찍으러 올게요. 그래서 총정리 한번 할까요? 총정리. 첫 번째,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선택 과목으로 산모를 쳐라.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량이 조금 많은 걸 감수하셔서 좀 다른 과목에 어느 정도 수월하신 분들께 추천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약간 컨디션 빨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엄매를 하셔라. 다만 다른 과목이 아직 많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독해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화작을 추천한다. 그리고 고3 기출은 단순히 3회독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 답지를 보면서 이런 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가볍게 머릿속에 개념을 익히라. 그리고 수특 수완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암기하지 말라, 읽듯이 읽어라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수특은 1년치로 잡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6문까지 진도를 다 빼야 되고 이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수특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각자 들으시는 인강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겸사겸사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문을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다 나오니까 모르는 지문 같은 거 그렇게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셔도 되고, 어쨌든 1년 동안 수특 수완을 봐야 되는 거니까 쭉 가지고 가시기. 근데 이제 수특 수완 뭐 사야 돼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독서, 문학 필수. 엄매 같은 경우는 사는 거 추천. 화작 같은 경우는 화작은 굳이, 엄매는 사는 게 추천. 독서, 문학은 필수. 수화는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독서 공부법. 무조건 그냥 찻순이처럼 찾아라가 아니라 문제의 성질을 보고 지문을 유추한 뒤 들어가라. 아무튼 저는 그걸 하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3월 동안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계약하셨으니까 화이팅 해서 열심히 하시면 6모 때 또 좋은 성적을 만약에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6모 때 좋은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을 믿고 이제 계약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강 화이팅. 대학생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려요. 저만 05년생이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아니겠지. 나 같은 재수생이 한 명은 있겠지 우리 과에. 그죠? 아무튼 저는 이제 법대생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OT 입학식 브이로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썰을 몇 개 풀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기출 분석하는 방법, 제가 직접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를 실제 사례로 보여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실제로 직접 쳤던 2호 수능 짝수형 버전으로 지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어떻게 수능장에서 이걸 읽었는지 한번 리얼하게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 잘 아실 거예요. 노이즈로 시작해서 노이즈로 끝나는, 노이즈밖에 기억이 안 나는 전설의 노이즈 지문.
그 지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가? 저는 일단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 노이즈가 대충 많은 건 알겠어요. 여기 보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이 노이즈 지문에서 뭘 물어보고 싶은지. 일단 첫 번째로 10번. 위 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방법을 물어보는 지문은 거의 대부분이면 100 중에 100은 이 글의 짜임새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짜임새가 뭐냐면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 비교 대조를 하느냐, 설명을 하느냐, 사례를 들었느냐. 이거는 지금 살짝 쑥 훑어봐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거는 읽으면서 짜임새를 캐치를 해야겠구나를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독해력이 빠르신 분들은 사실 이것만 보고 바로 옆에 스캔해서 풀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천천히 노베이스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보면 일단 대충 뭐 구성 요소를 파악한다, 개념을 파악한다, 대충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글의 짜임새를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킵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건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10번 패스, 그 다음에 11번 제가 저번에 국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문 일치, 내용 일치,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이즈 생성기는 수능 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그러면 노이즈 생성기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역확산 과정? 이건 뭐지? 확산 모델. 그래,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순확산 과정이 나왔네? 역확산 과정이 나왔네? 그럼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진 않을까? 일단 중요한 건 과정이 뭔지를 캐치를 해야겠구나. 과정 캐치를 하자. 이거를 여기서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미지 출력? 확산 이미지? 뭔가 여기랑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걸까? 이 연관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여기 노이즈 예측기, 여기도 노이즈 예측기. 어쨌든 뭔가 노이즈와 관련된 무언가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출력하든 뭐 노이즈가 나오든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하겠구나. 그럼 일단 이 지문에서는 과정을 잘 봐야겠구나. 이거를 지금 캐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역확산 과정, 발음이 어렵네. 역확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유사성이 중요하다. 그래, 그럼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자. 일단 11번에서는 이걸 캐치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는 보통 이게 개념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이 표현을 주고 이 표현이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일치를 해서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잠재 표현도 어쨌든 중요하다는 얘기죠. 평가원은 절대 그냥 문제를 내지 않아요. 허투루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잠재 표현도 어쨌든 필요하고, 잠재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지문이 제대로 이해를 한 거구나, 이 지문에서 얻어가야 될 정보를 다 얻은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 표현이 뭔지도 이따 읽을 때 좀 캐치를 해야겠다는 뜻이죠. 그럼 잠재 표현이 뭔가 한번 보자면,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역확산 과정에서 다르면 노이즈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정보들 중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 한 개예요. 나머지 4개는 정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4개는 어쨌든 잠재 표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뭐 이것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뭐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다른 것들이 얻어진다. 입력받아 결과이다. 대충 노이즈 예측기와 관련이 된 요소구나. 확산 모델, 역확산 과정.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과정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잠재 표현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구나. 이거를 잡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 자, 13번 문제는 이건 보기 문제죠. 보기 문제는 지금 당장 건들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11번, 12번 이 상태에서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문. 일단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국어 기출의 짜임새는 용어 정리, 그리고 사례, 비교, 대조,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용어나 사례나 비교나 대조. 보통 이런 식의 구성을 띠고 있는 국어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틀이 박혀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이 조금은 더 짜임새 있게 보일 거예요. 제가 기출 분석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머릿속에 잡히려면 국어 기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대충 용어 개념이 나왔으니 이거와 관련된 뭐 관계식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뭐 이런 예시가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거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겠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기술 지문, 뭐 경제 지문, 사회 지문, 윤리 지문, 뭐 이런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기출을 많이 풀면서 그 스택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스택을. 이거는 제가 뭐 이건 나온다 저건 저렇게 나온다를 설명해 드리는 건 아무 도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또 글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변수를 주면 내가 기억해놓은 범주에서 벗어나면 이게 뭐지 하고 버벅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암기하려 하지 말고, 뭐 몸속에 그냥 체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글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글이 있을 수 있구나, 그냥 기본적인 뼈대를 머릿속에 구성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달달달 외워서 경제는 무조건 그래프가 나오겠지, 경제는 무조건 관계식이 나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이게 국어 지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양하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 게 국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나, 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장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의 짜임새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어는 그 끝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개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암기의 접근법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읽는 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바로 일단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화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확산 모델이 나왔고, 일단 그리고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충 확산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노이즈와 뭐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이제 노이즈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개념 설명이 쭉 돼요. 그죠? 제가 지금 뭐 인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읽었는지 그냥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읽어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 이미지가 되는구나. 여기서 알고, 역으로 역은 뭐지? 역확산? 맞나? 역확산? 이걸 한번 볼까? 근데 아니네. 역확산은 아니고, 일단 좀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메모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이 말씀드리는 건데,
메모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그냥 정말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옆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그냥 이 메모를 통해서 저희가 얻는 점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글로 적으면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확실하게 내가 무슨 내용을 적용하려고 했더라 헷갈릴 때 딱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적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 여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셔라.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확산 모델이 있고, 생성기 있고, 이미지 연상이 있고, 노이즈 예측 기록성이 되면 순환사고 역학사 과정도 작동한다. 여기 과정이 나왔네요. 과정. 아까 우리가 체크를 했죠. 과정을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미리 토익기 읽어야겠구나. 일단 여기 정도는 가볍게 개념을 캐치하고, 순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이 무엇인지, 발음이 너무 안 좋네. 죄송합니다.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알아가보자. 그래서 이걸 쭉 읽어요. 여기 보면 또 잠재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지문에서 잠재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캐치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잠재 표현이 있으니까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잠재 표현은 무엇일까? 잠재 표현이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를 중점적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읽어요. 뭐 노이즈, 뭐 잠재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노이즈, 예측기, 뭐 생성기, 뭐 이미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해나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글을 쭉 읽으면서 여기 역학상 과정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론이 딱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글을 다 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순간에 긴장감이 엄청난 그 순간에 모든 걸 외울 수도 없고 정보력을 그렇게 다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도 돼요. 이 지문을 이제 다시는 안 봐야지라는 마인드로 읽지 마시고 이 지문을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세팅이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모를 주로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영상에서 메모라고는 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여기 제가 지금 한번 해본 것처럼 글을 쓰거나 밑줄을 치거나 세모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메모도 좋고, 뭐 밑줄을 치시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시거나 뭐 화살표를 그으시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쫙쫙 밑줄 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릴 때 이렇게 쫙쫙 밑줄 치면 가독성 정말 떨어져요. 제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쭉쭉 밑줄 치면, 그릴 때 이렇게 밑줄 치는 게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글 읽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독해의 방해 요소만 저는 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게 뭔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쫙 봤을 때 뭔가 글이 잘 튕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밑줄을 치면서 읽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수능장에서 괜히 그냥 계속 이거 밑줄만 계속 치다가 그냥 시험지만 찢어지는 약간 그런 찬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쫙쫙 밑줄 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쭉 푸는 거예요. 이제 10번부터 쭉 풀면 아까 읽었으니까 이 글의 짜임새, 어떤 짜임새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용일치를 할 때 내용일치 절대 암기로 푸시면 안 됩니다. 내용일치 무조건 대조해가면서 푸세요. 이게 생각보다 의문사를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 점짜리 이걸 틀렸다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비교하시면서, 악필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비교하시면서 풀으셔야 한다. 그런 식으로 11번, 12번 해결하시고, 이제 보기를 어떻게 푸냐? A는 확산 모델 가정 중 한 단계이다. 기억은 원본 이미지, 니은 확산 이미지,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 이거는 사례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 지문에다가 여기 노이즈 예측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기억이 원본 이미지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확산 과정에 여기다 이제 기억, 이게 이제 원본 이미지니까. 그리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 중에 하나. 그럼 확산 이미지 중에 하나.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출력 확산 이미지에 더하고 이렇게 뭐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더하다 보면 노이즈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 여기가 디귿. 여기다 밑에다 써 가시면서 사례를 직접 비교 대조를 해 가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기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 보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5가지의 선지들을 보기 대조를 해가면서 이 스타닝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문제라고 쫄지 말고 차근차근 여기 써 있는 걸 하나씩 지문에다 대입을 하자. 지문과 대조를 하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풀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기 문제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셨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제 수능장에서 수능을 풀었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독해가 연습을 하다 보면 숙련이 되면 빠르게 머릿속에 체계화가 따따닥 돼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부분 캐치해야겠다. 이게 매뉴얼이 잡힌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도움이